자, 갑시다. 자, 23번은 특정 항, 4창이나 5창이라는 특정 항의 개수를 찾아달래. 그치?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전개를 할 때 일부러 하나하나 모든 거를 다 전개하지 말고 뭐 해보자. 우리가 찾고 싶은 목표의 항만 찾으러 가자. 그리고 이 녀석을 제곱하라는 얘기는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그 녀석을 이제 뭐 할 때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누구 찾아달래? 4창과 5창의 개수를 찾아달래.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먼저 5창부터 찾아가 볼까? 5창 찾아가는 방법은요. 여기 있는 상수항과 이쪽에 있는 5창, 여기에 있는 1창과 4창, 4창,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창과 여기 있는 2창, 3창, 2창 이렇게 다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물론 방법은 똑같아서 뭐 곱하기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요 둘이 곱해주면 개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얘랑 얘랑 곱해줘도 개수 얼마예요? 얘랑 얘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6이겠네. 누구는? 5창의 개수는. 그치? 또는 뭐 여기서 전개할 때 다른 항등 필요 없고 마이너스 6에 x에 5승 해놓고 그 다음에 4창 찾으러 가야지. 4창도 마찬가지. 상수한 건 누구요? 4창. 1창은 누구요? 3창. 다 곱해주면 1, 1, 1 나올 겁니다. 1이 몇 개 남았어? 5개 나왔네. 그래서 4창의 개수는 5. 이렇게 돼요. 알았죠? 아까 질문 누구였지? 이해됐어? 이게 3번 질문 누구였어? 이해됐어요? 자, 24번 가보자. 24번도 똑같아.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5까지 1차식 5개 곱한식의 전개식에 대하여 4창의 개수를 찾아달래. 자, 여러 개의 식을 곱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개를 해주세요 라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괄호에 들어가 있는 항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괄호에서도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된 것들끼리 곱하는 게 바로 전개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져오면 되겠어? 4차항을 찾고 싶으면 어떤 방법? x를 4개를 고르고 상수를 하나 골라서 싹 다 곱해버리면 되겠네. 얼마 나오지? 5x의 4승. 그런 방법으로 누구도 있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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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x. 누구 나와요? 개수? 4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쭉 해주면은 x 4승의 개수는 얼마겠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나와서 얼마? 15 나오겠다. 그치? 됐나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음? 잘 기억하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전개한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a 하나, x 하나 골라서 ax 항이 만들어지고 a 하나, 뭐 y 하나 골라서 ay 만드는 것처럼 항이 하나가 더 생겨봐봐. 그러면 어떤 항들이 생겨난다고? a 하나 고르고 x 하나 고르고 여기서는 뭐 p 하나 고르고 여기서는 a 고르고 두 번째서는 x 고르고 세 번째서는 q 고르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골라가지고 고른 것들끼리 곱하는 게 전개예요. 항 여러 개, 식 여러 개일 때, 괄호 여러 개일 때. 알았죠?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보자. 41번 가보자. 41번은 지난번에 했던 42번이랑 거의 유사한데 일단 주어진 게 x-y고요. 두 번째는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에요. 그리고 나서 4승 더하기 4승을 구하래. 지난번에 내가 4승 더하기 4승, 5승 더하기 5승, 6승 더하기 6승 같은 거는 뭐 외우면 제일 좋고 혹시 못 외우더라도 만들어 나가는 거 기억하라 그랬지. 일단 먼저 찾아가고 가자. 뭐를? 4승 더하기 4승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예상을 하고 가자. 하는 김에 42번에 있는 누구도 5승 더하기 5승과 그 다음에 곧 나올 수도 있는 6승 더하기 6승도 만들어 보고 갑시다. 4승 더하기 4승을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제곱 더하기 제곱 혹은 제곱 빼기 제곱을 뭐 할 때? 제곱할 때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얘 제곱, 얘 제곱 나온 거고 근데 누가 추가로 더 나와야 돼? 2 곱하기 2이 곱한 거 나와야 되는데 얘는 없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
대현이 마찬가지로 5승 더하기 5승 어떻게 찾아가시면 돼요? 2승 더하기 2승이랑 3승 더하기 3승을 곱했을 땐 나올 예정. 근데 누구? 요거 곱해서 나오는 5승 말고 요거 둘이 곱해서 생기는 x제곱의 y 3승은 없애줘야 되고, 요거 전개할 때도 마찬가지. y 5승 말고 누구? x 3승의 y 제곱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얘를 뭐 하자? 제곱으로 묶어버리자고 알려줬을 거예요. 이건 이제 42번 푸는데 필요한 공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6승 더하기 6승을 만드는 방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 만약에 주어진 게 뭐가 주어져 있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주어져 있다면 몇 승 해버리면? 3승 해버리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주어져 있는 게 3승 더하기 3승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뭐 해버리면? 제곱할 때 나오겠네. 맞지?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거예요. 얘는 뭐 해주면 돼? 3x제곱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대현이 외울 수 있겠지? 태문이 외웠냐? 아, 기억하고 있어? 그럼 41번 다시 보자. 요 공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어진 게 뭐뭐 주어졌어? x-y가 2라고 주어졌고요.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두 번째식 얘를 통분해버리기. 그럼 뭐지? 분자는 y 빼기 x. 그럼 뭐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 빼기 y. 근데 그게 마이너스 1래. 얘가 얼마래? 2라 그랬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네 이미. 그러면 x 곱하기 y는 뭐가 돼야 된다? 1 돼야 될 거예요. 그럼 x 곱하기 y 1로 주어졌고 x 마이너스 y 2라고 구했으니까 그 두 개를 이용해서 뭐 찾아올 수 있겠어? 제곱 더하기 제곱 찾아올 수 있겠죠. 한 번 더 갑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x 마이너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더해버리면 되겠네. 얘 얼마요? 4. 얘 얼마요? 2.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 6. 그럼 마지막 답은 41번의 답은 뭐야 이게?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 곱하기 xy의 제곱. xy는 1이었어요. 그럼 얼마? 34.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럼 아까 42번 질문이었는데 42번 한 번 더 풀어줄까? 아니면 안 해도 되겠어? 아까 42번 누구였지? 안 해줘도 되겠어? 뭐 간단히 하고 갈까? 일단 42번 뭐가 주어졌어? 합 주어졌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 3승 더하기 3승 주어졌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뭐예요? 5승 더하기 5승을 물어봐요. 5승 더하기 5승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 공식 빨리 떠올려야지. 또는 만들어 놔야지. 만들어 보니까 뭐뭐 필요해? 제곱 더하기 제곱 필요하고요. 3승 더하기 3승 필요하고요. x 곱하기 y 필요하고요. x 플러스 y가 필요합니다. 주어져 있는 거는 x 플러스 y와 3승 더하기 3승. 그럼 이제 너희들이 찾아봐야 되는 건 두 가지긴 해. 누구 찾아봐야 돼? x 곱하기 y 찾아야 되고 제곱 더하기 제곱 찾아야겠다. 그렇지? 왜니?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뭐 해주세요? 먼저 곱을 찾으러 가자. 뭐 이렇게 시작해도 좋고, 곱셈 공식의 변형 못 외운 사람들은 곱셈 공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가주면 되겠다. 그렇지? 왜 자꾸 오를 쓰냐? 그럼 이거 나와 있고 얘 나와 있고 얘 나와 있으니까 x 곱하기 y 구할 수 있고, x 곱하기 y가 나왔으면 이제 얘랑 얘 가지고 한 번 더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됐죠? 할 수 있겠지? 네. 46번 갑시다. 응? 원래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이 답까지 다 구해주고 있어.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지? 방향만 잡아줘도 되겠지. 그치? 여기 애들은 착하네. 저기 애들은 아니요, 답 구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자, 46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때 x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제곱분의 2 x 3승분의 1 구하세요. 자, 얘는 어떤 거 찾아와야 되냐면 요거 처음에 주어진 거 얘 잘 활용하자. 얘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변을 x로 나누고 이거 풀이했던 것 같은데 양변을 x로 나눠가지고 얘를 x로 만듭니다. 얘는 마이너스 4 잠시 대기 여기 뭐 나와요? 플러스 x분의 1 그러면 남아있던 그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넘겨서 x 플러스 x분의 1을 4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보이잖아. 뭐가? 요 둘이 잘 보면 어때? 3승 더하기 3승이거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잘 봐.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뭐 나와? 제곱 더하기 제곱이거든 역수꼴에. 그 다음 마이너스 10 하나 더. 그죠?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뭘 찾을 수 있어? 얘 가지고 이거 찾아올 수 있겠지. 얘 가지고 마찬가지 이거 찾아올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뭐 이하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럼. 그 다음 몇 번 가자? 47번 가자. 뚜루뚜루. 그러면 47번은 쉽겠네. 주어진 게 방금이랑은 조금 달라요. 방금이랑은 조금 다른데 대신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방금 거랑 유사하잖아. 1, x 3승. 일단 뭐 해줘봐. 이거 분수 다 따로따로 다 뜯어줘봐. 이거 먼저 뜯어줍니다. 뭐 나와요? x 3승. 얘 뭐 나와요? x. 그 다음에 얘 뭐 나와요? x분의 1. 얘 뭐 나와요? x 3승분의 1. 그럼 결국 여기에서 뭐 찾아봐야 되는지 알겠지? 오케이? 찾아올 수 있겠어? 넘어도 될까? 너무 넘어가나? 할 수 있겠죠? 네. 좀 설명 안 해줘도 되나 진짜? 여기서 결국 찾아야 되는 게 최종적으로는 뭐야? x 더하기 x분의 1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거 바로 한 방에 갈 수 없잖아. 하나 건너뛰어야 되는데,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 쟤를 알고 있으니까 누구 구할 수 있어? 먼저. 뭐라고? 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먼저 구합니다. 알았죠? 얘가 어디서 나오거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제곱에서 원래 플러스 4 곱하기 2이 곱한 거 이거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사라지거든. 여기에서 이걸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구하러 가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가지고 합을 구하러 가는 거. 알았지? 알았죠? 네. 한 다리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상인 것 같아. 난이도. 자, 방향 잡아놨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 틀렸던 사람들이나 혹시 잘못 풀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풀어봐요. 65번 가자. 65번 요거 별표 좀 쳐놔. 요거 나중에 복소수에서도 되게 학교 시험에 단골 손님인데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 진짜 학교 시험이야. 전혀 도저히 푸는 방법 모르겠어. 그러면 뭐라도 하면 돼. 사실 냅다 대입하면 계산이 귀찮아서 그렇지 시간만 충분하다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 이거 4승 못하는 사람 없잖아. 4승 하려면 할 수는 있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저 녀석 3승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단순하게 대입을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게 뻔해. 누구 때문에 복잡해? 분수꼴이라서 복잡하니? 아니지. 분수는 4승, 3승 할 때 그냥 분모 따로 3승하고 분자 따로 3승하면 되니까 분수 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 루트잖아, 루트. 루트가 복잡합니다. 그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루트를 없애버려.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지. 물론 누구만 남긴 상태에서. 루트만 남긴 상태에서 제곱하시면 됩니다. 양변 몇 배 해주세요? 2x 2배. 양변 뭐 해주세요? 1 빼주세요. 또는 1 이항.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양변 제곱할 수 있겠네. 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항 시켜주면
그 뭐야 2로 나눈다 바로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자 그러면은 RT 테스트 몇 번? 2번 문제랑 똑같아져요. 어떤 0이라는 값을 갖는 2차식을 주고 나서 그거보다 차수가 훨씬 높은 3차식 혹은 4차식의 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구하고자 하는 식을 0이라는 값을 갖는 식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나눗셈 해보자. 아 귀찮은데. 얘를 누구로? 0이라는 값을 갖는 식으로 나눠주세요. 누구부터 맞춰? 얘부터 맞춘다 그치? 누구 곱해주면 돼? x제곱이요. 어? 그러면 둘이 뭐 합시다? 빼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내려오고 이거 맞춰주자. 몇 배? 마이너스 3배. 그럼 마이너스 6x의 샴승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3 뭔가 이상해졌어. 아 3x지? 아 놀래라. 그럼 여기는 x 딴 거 맞지? 저 둘이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여기 뭐예요? 플러스 3 내려오세요. 몇 배? 3배. 그럼 한 번 더. 힘들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2x 나오고 플러스 6이잖아. 자 그런 거를 이제 뭐 해주세요? 다시 한번 나눗셈을 했으니까 뭘 써줘봐.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줘봐. 그러면 얘 때문에 몫의 자리에 있는 녀석은 그냥 뭐가 나옵니다? 0 나옵니다. 그럼 누구만 남아 결국? 나머지만 남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요 식은 뭐가 된다? 얘가 되는 거야. 그게 얼만데? x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알았죠? 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에 플러스 6이니? 그러면 답은 5 마이너스 루트 3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나요? 답은 1번. 그럼 RT 테스트 2번 안 해도 되겠죠? 얘는 쉽지? 2차식 0이라는 값을 갖는 2차식을 주고 바로 어떤 3차식, 4차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바로 대입하면 되겠지? RT 테스트 2번 넘어갑니다. 67번 가자. 65번 요거는 복소수 파트에 또 나오니까 아까 별표 치라 그랬죠? 중요합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67번. 나누어지는 식, 다항식 fx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의 나눗셈. 뭐 쓰고 가자?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고 갑시다. 3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뭐요? qx요. 나머지를 뭐요? r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뭐 해달래? 이번에는 xfx를 뭐 해달래? x 곱하기 fx를 뭐 해달래?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뭐 해달래요? qr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여기서 일로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가지는 못하니까 먼저 뭐 하고 가자. 양변에 x를 곱해보고 가자. 그럼 어때? xfx는 여기 x 곱합니다. 3x-2에다가 x qx 더하기 r.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이 식을 누구로? x-3분의 1로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얘를 몇 배? 3분의 1배 해주면 되고 없던 3분의 1 내 마음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다시 3배까지 할게요. 또는 3을 뽑아낸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요 녀석이 뭐가 돼? 3분의 1배 해주면 x-3분의 2 나온다 그죠? 그럼 남아있는 건 누구 있어? 3x 맞지? 3x qx 얘를 나는 그러면 몫으로 사용하면 되는 건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뭐 했어? x배를 하다 보면 rx가 나머지가 되면 돼? 안 되지. 뭐가 문제야? 우리 분명히 1차식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나머지도 1차식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럼 한 번 더 뭐 합시다? 한 번 더 나머지 자리에 있는 놈만 한 번 더 나눗셈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 해보자? rx를 뭐 해보자? x-3분의 2배의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그럼 뭐가 돼? r배.
그럼 뭐가 생겼어? 없던 마이너스 3분의 2r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3분의 2r이라고 해주면 되고, 그럼 마지막 형태 변형. x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싹 다 뭐 해주세요?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보자. 뭐 들어가? 3xqx, 여기 뭐 들어가? 플러스 r. 됐지? 그리고 누구? 3분의 2r. 오케이. 얘가 제대로 된 몫이고요. 얘가 제대로 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눗셈의 관계식에서 양변을 똑같이 변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게 될 거야. 나눗셈의 관계식은 무슨 식?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을 똑같은 연산을 하면 똑같아져요. 알았죠? 되니? 요 문제 아니야. 자, 그 다음에 71번 갑시다. 그러면 이제 71번도 방금 문제랑 유사한데 이번에는 조립제법을 써보자라는 거거든. 그때 내가 이제 너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너무 갑자기 막 나중에 급발진해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막 설명하고 대충 넘어간 것 같아. 다시 질문이 다 나왔네. 갑시다. 3x의 뭐야? 제 3승 더하기 ax의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를 뭐 합시다? 3x-1로 나눠보재. 그러면 몫이 뭐가 되고 qx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돼요? r이라는 상수가 나옵니다. 라고 뭐 했어? 내가 지금 나눗셈 관계식을 써놨어. 그때 다음과 같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뭐 해주세요? a qb 더하기 r을 구해달래요. 뭔 소리지? 봐보자. 6 2a 2b 6 3분의 2 6 네모 네모 2 뭐야? 가자. 뭔가 조립제법 완성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어떻게 해주면 돼? 원래 조립제법 하는 방법 뭐예요? 얘는 뭐 해줘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뭐 해주는 거지? 곱해줍니다. 얘랑 얘랑. 곱해서 얼마 나왔어? 4 나왔어. 됐지?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이번에는 뭐 해줘요? 더해줍니다. 더했어요. 뭐 나왔어? 2a 플러스 4. 그 다음에 곱해줍니다. 뭐 나와요? 3분의 1을 곱해서 8이 나온대. 야, 그러면 이거 2a 플러스 4가 결국 뭐란 얘기네? 얼마여야 3분의 1 곱해주면 8이 돼? 10이겠다, 그치? 맞지? 그럼 뭐 찾았네? a는 얼마예요? 4라는 거 찾아준 거네. 두 번째, 여기 그대로 내려옵니다. 더해주세요. 뭐야? 2b 더하기 8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뭐 했어? 또 3분의 1 곱했는데 뭐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다시 2b 플러스 8에다가 3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말은 얘가 얼마를 갖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6이지. 계산이 안 돼. 맞지? 마이너스 6이지. 그럼 결국 뭐예요? b도 나왔네요. b 얼마래요? 마이너스 7 나오겠네. 되니? a 찾았습니다. b 찾았습니다. 뭐야? 그러면 끝났네. a 곱하기 qb 더하기 r 찾아달래요. 일단 a는 찾았고, 그치? b는 찾았어. 모르는 거는 누구? qx랑 r 모르고 있습니다. qx부터 찾으러 가자. 몫을 찾아달랜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 몫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조립제법이고 이 조립제법 써주면 되겠다. 그치? 자, 간다. 3x-1로 나누었을 때 이 몫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 개수가 지금 6, 12, 마이너스 6이라 그래서 얘를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풀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었지. 기억나나? 자, 조립제법은 있잖아. 기본적으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맞는데 항상 언제? 1차의 개수가 3이 아니라 누구일 때? 1일 때로 나누는 거야. 3분의 1을 넣어서 0이 되는 1차의 개수가 1인 1차식. 그때의 뭐가? 몫이 6x의 제곱에 더하기 12x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쓰고 나서 변형을 하든 또는 뭐 해줘야 돼? 3을 뽑아내니까 몫은 뭐 해주세요? 3으로 나눠주세요. 오케이?
1차의 개수가 3이라고 바뀌어야 된다면 몫을 쓸 때 뭐 해달라고? 이 녀석의 개수들을 3으로 나눈 거. 최고차의 개수. 1차의 개수로 나눈 녀석을 몫으로 써주는 거예요. 혹시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초반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 나중에 관계식 귀찮더라도. 아무튼 나머지는 변화 없습니다. 되었나요? 내가 뭐 했다고? 네. 뭐가 곱해졌어? 뭐야? 얘 왜 두 배가 왜 돼 있어? 미쳤나 봐. 그럼 뭐야? 다시 해야 돼? 야, 씨, 이건 왜 이 짓을 왜 해놨지? 6x의 3승 더하기 지금 2ax 제곱에 더하기 2b에 더하기 6이잖아. 이거였네. 땡큐. 지금 나누어지는 식도 두 배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지? 맞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방금 쓴 거 3x-1을 나누면 몫이 뭐가 되고요? 3으로 나누니까 2x의 제곱에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2에다가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2. 그럼 지금 좌변이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주세요? 2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양변을 뭐 합니다? 2로 한 번 더 나눕시다. 그러면 뭐가 돼?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2로 나눴으니까 1 되겠네. 얘가 바로 뭐가 되고 qx가 되고 얘가 뭐가 되고 r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답 구하자. 그럼 답 뭐야? a는 4, q에다가 마이너스 7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7에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나머지 r 1 더하기. 계산 생각할게. 되었지? 그 다음 몇 번이야? 81번 갑시다. 나는 숙제 테스트 풀 때, 아니 숙제 풀이나 테스트 풀이 아니면 평소에 문제 풀 때는 내가 필기 시간 따로 안 주거든. 그래서 혹시 필기 시간 필요한 사람들은 아직 안 썼다고 얘기해줘. 그럼 잠깐 기다려 줄게. 자,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합니다. 그때 뭐 해주세요? 물어보는 거 요거. 자, 이제 형태가 바로 보이나? 뭐 해주면 되는지. 첫 번째 녀석은 뭐 해주면 그냥 이렇게 뜯어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요. 얘는요.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요거 x 3승 요거 마이너스 x 3승 분의 1.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역시 아까처럼 양변을 x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거든? 3이 나오거든. 그거 가지고 구하러 가는 거죠. 그럼 선생님 얘는 아까 했던 거. 또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뭐 해줘? 이거 찾으러 갈 수 있겠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알았죠? 요거 이용해서 얘 한 번 더 구하러 가지. 알았지? 얘 가지고 이거 찾고 얘 가지고 이거 찾아주시면 돼요. 이유 과정 생략. 84번 가자. 직사각형 OCDE의 넓이를 구해달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가로의 길이가 없네. 세로의 길이도 없네. 미지수로 잡자. 가로의 길이를 x로 잡고 세로의 길이를 y로 잡을게요.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게 뭐야?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10. 그 반지름 어떻게 돼요? 예, 내 습관인데. 반지름 얼마야 돼요? 10입니다. 10. 끝났네. 됐지?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100. 그때 뭐 구해달래? x 곱하기 y를 찾아달래. 뭔가 하나 더 있겠는데 둘레의 길이가 얼마짜리? 28짜리. 그럼 뭐야요? x가 2개, y가 2개. 더해서 뭐 나와? 2배 했을 때 28. 얘는 14. 됐지? 곱쳐져 갈 수 있겠죠?
이런 활용한 문제들은 거저 주는 겁니다. 식은 되게 쉬워. 식만 구하기만 하면 알았지? 그래서 구하는 것만 우리가 구하는 게 직사각형이야. 그럼 당연히 가로, 세로, 미지수 없네? 미지수 잡고부터 출발하는 거죠. 요런 거 활용 문제 나중에 잘 해놔야 이게 너네 어디야? 고2 됐을 때 수투 들어가거든? 2학기 때.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 이런 걸 하는데 너네 혹시 수투 한 사람? 아직 여긴 없어? 함수의 극한 들어가면은 거기 파트가 활용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져요.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그 뭐야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항상 나오고 그걸 잘 하려면 지금 이런 거 미지수 잡고 식 쓰는 거 잘 구해주세요. 알았죠? 자 계속 가자. 85번 85번 안 해도 되겠는데? 해야 되나? 직육면체의 건널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 어떻게 하면 돼? 옆면 2개, 윗면 2개, 아랫면 2개. 맞나? 윗면 2개, 옆면 2개, 앞면, 뒷면 이렇게 해서 또 2개. 근데 지금 미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없네? 그럼 뭐 해주고 가자? 미지수부터 잡고 가자. 건널비 어떻게 한다고? AB도 2개, BC도 2개, CA도 2개. 2배 했을 때 얼마? 136. 그럼 이 상태에서 얼마? 68? 되지? 그 다음에 뭐 주어져 있어? 삼각형 BGD. 삼각형 BGD에 대하여 뭐 해달래요?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20이래. 야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제곱은 뭐가 되겠네? A제곱 더하기 C제곱 되겠네? 마찬가지로 얘는 B제곱 C제곱, 얘는 A제곱 C제곱. 뭐래? A제곱 B제곱. 그럼 결국 A제곱 B제곱 C제곱이 각각 몇 개씩? 2개씩 됐고 그게 얼마래요? 120이요. 이해됐어? 그러면 2로 나눠주면 얼마? 60 되겠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적고 합을 2개씩 둘씩 곱한 녀석들의 합을 물어봐 줬습니다. 그때 뭐 하세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뭐 해줘야 돼? A 몇 개? 4개. B 몇 개? 4개. C도 몇 개? 4개. 이 2개를 이용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아주세요. 먼저. 그거는 곱셈공식의 기본식입니다. 맞죠? 그 녀석의 몇 배까지 해서 4배까지 해서 답을 내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서 는 해서 바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곱셈공식 쓰고 나서 거기서 A, B, C 합을 찾아서 가세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 잠깐 RT 하고 오자. RT 5번 잠깐만 펴봐봐. 그거 하고 오자. 자, 너네 내가 지난번에 그거 줬지? 프린트 한 장. 곱셈 공식이라는 프린트 줬지? 거기에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혹시 꺼낼 필요는 없는데.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보면 어떤 식이 하나가 있냐면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을 물어보는 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의 마지막인가 뭐 4번인가 5번쯤에 있을 거야. 요 녀석 뭐야? 불러봐. 보지 말고. 똑똑하구만. 곱하기와 가로는 알아서 하면 되나요, 내가? 그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그렇지. 그렇지. 원래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마이너스 3ABC. 그게 여기로 넘어와서 플러스 3ABC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밑에 단 하면서 뭔 말을 붙여놨을 건데 그거 혹시 기억나니? 단. ABC의 합이 얼마이면? 0이면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뭐 나와요? 그냥 3ABC 나와요. 이거 인수분해 파트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내용이거든. 저 빨간색 글씨. 그러면 너네들이 무조건 합이 0인 것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얘가 0이 되는 경우도 성립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RT 어디 갔지? 5번 문제 보면 처음에 뭘 줬어요? ABC의 합을 줬습니다. 얼마예요? 루트 6이요.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래? 아니 ABC의 곱을 찾으래. 너네가 이 2개 가지고 다이렉트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하나 누구 있어? A, B, B, C, C까지는 구할 수 있지.
이 뭐야 이거. 그리고 나서 얘를 떠올려 보면 이거 들어가는 공식 딱 하나 있잖아. 누구 있어? 얘. 그럼 얘를 쓰고 싶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걸 알아.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으면 바로 구하니? 아니요.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필요한 거 알지? 근데 줬어 안 줬어? 없어. 그러면 예상이 돼야 했잖아. 아, 뭐 할 수 있겠네? 이거 사라지게 할 수 있겠네? 와 같은 형식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계속 가보자. 일단 A, B, C를 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봐.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 이거 맞나 근데? 문제가?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어디서 나와요? 또는 마이너스 3ABC에서 뭐 나와요? ABC의 합 나오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얼마야? 2 마이너스 이거 구한 사람 얼마 나오디? 2 나오지. 사라지네. 0이구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하래?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찾아달래. 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0이 됐고, 오 선생님 그렇다고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게 0이 됐잖아. 잘 찾아봐. 뭐? 얘가 0이 됐잖아. 그치? 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쟤가 0이 됩니다. 거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구해지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A, B, B, C, CA를 뺐는데 그게 0이라는 얘기는 양변을 2배 하고 뭐 이제 완전 제곱식 3개로 쪼개주면 결국 결론은 뭐다? A-B의 제곱에다가 B-C의 제곱에다가 C-A의 제곱을 했을 때 뭐가 된 거거든? 0 된 거거든. 제곱 제곱 제곱의 합이 0이라면 셋 다 얼마예요? 빵빵빵. 결론은 뭐다? A, B, C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거 3개 더해서 루트 6이 됐대. 하나하나 얼마라는 얘기야? 3분의 루트 6이라는 얘기다, 그지? 3분의 루트 6을 몇 승? 3승? 27분의 뭐예요? 6 루트 6. 됐지? 9분의 2 루트 6이 될 거야. 알았니? 네. 답 있냐?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네. 난 마지막 88. 야, 이거 풀고 나면 종치겠다. 에이, 이거는 앞에 우리 조립제법 이쪽에서 했던 거라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질문 누구야? 88? 88 질문이었던 사람. 안 해도 되겠어? 앞에 것처럼 나눗셈의 관계식 만들어서 변형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숙제 풀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누구 하러 갈 거냐면 항등식 하러 갈 건데 나머지 정리. 혹시 교재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까 나한테 프린트 안 받은 사람. 나머지 다 샀어? 오케이, 가자. 쉬기 전에 잠깐 그 얘기만 하나 마무리 짓고 쉬자. 야, 여기 주말에도 쉬는 시간 종쳐? 아, 그래. 친절한 아버지네. 자, 일단 너네가 등식의 한 종류,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쉬기 전에 잠깐 그냥 얘기하는 거라서. 등식의 한 종류. 누구?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라고 배웠다, 그렇지? 그렇지? 방정식이 뭐야? 그렇지. 특정 x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거. 항등식은 뭐예요? 그렇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야, 그럼 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봐. 뭘 물어보고 싶겠어? 방정식이면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한대. 그럼 뭘 물어보고 싶겠냐? 일부 몇 개의 x에 대해서만 성립한대. 그럼 뭘 물어보고 싶겠어? 그 성립하도록 하는 x를 구해봐. 이걸 거 아니야. 맞죠?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이름이 뭐야? 근 또는 잠깐만. 근해라고 하면 안 되죠. 해 또는 근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항등식에선 그럼 뭘 물어보고 싶겠어? 항등식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럼 x를 구하는 건 의미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하라고 하겠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식을 뭐 해봐? 완성해봐. 즉 다항식이면 개수들을 비워둘 테니까 그 개수를 찾아봐. 그래서 미정계수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미정계수 찾는 방법의 이름이 뭐야?
미정계수법. 그 다음에 또 뭐? 항등식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 오케이? 확인하는 거. 그게 오늘 나오는 항등식에서 나오는 내용 전부 다예요. 그 두 개가 다예요.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그늘 찾아주자, 그늘 개수를 찾아보자, 그의 어떤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해보자, 뭐 이런 걸로 넘어가겠지만 항등식에서는 결국 식을 구해주는 게 일단 1차 목표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누구? 이 녀석도 무슨 식이 될 예정? 항등식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 녀석도 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얘를 이용한 항등식 풀이. 무슨 문제? 나머지 정리로 넘어가는 거거든. 오늘 하는 내용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킬러 문항들 슬슬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알았죠? 쉬었다 합시다. 숨차. 로이. 라이트센 RPM 기준이면 조금 빡셀 것 같기도 하고. 자, 갑시다. 항등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항등식의 정의가 뭐라고요? 그렇지, 항상 성립.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은 결국 뭘 물어본다? 항등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라는 문제랑 항등식이 되도록 식을 완성해 주세요라는 딱 두 가지 형태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의 뭐 정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등식에 대한 기본 성질을 설명을 하러 가는데, 야,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 뭐라고 배웠어? RPM 또는 라이트센에서 뭐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만약에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뭐래? a는 뭐요? 똑똑하구만. b는 얼마요? 0이요. 두 번째,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다. 그럼 뭐 하래? 그렇지. b는 d. 결국 항등식의 기본 성질은 뭐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양변이 뭐하다? 똑같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맞죠? 네, 그걸 이제 하는 거고, 2차식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빵이래요. 야, 그러고 보니까 고등들 너희들은 그거 안 하지? 개념부터 안 쓰지? 쓰는 거 없지? 중학교 때 쓰던 그거 있기는 있어? 막 쓰고 막 검사해? 검사는 안 하고. 여기서는 뭐 하래요? 그래서 a는 뭐? 빵. b도 뭐? 빵. c도 뭐? 빵이요. 그리고 역시 우변에 2차식 있을 때도 역시 동류한끼리 계속 비교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거든. 항등식의 개수를 찾아주세요라는 미정계수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맞죠? 미정계수법이 뭐라고?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어떤 식의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그 식에 있는 계수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정해져 있지 않은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두 가지 뭐?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시지.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둘 중에 뭘 쓸지는 너희들이 식을 보고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한다. 맞지? 그래서 정석에 내는 데 보면은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 어떤 방법을 썼을 때 뭐가 간단한지를 찾아본다, 생각해본다.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인데, 그렇게 기억을 하지 말고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편하냐면, 계수비교법은 모든 식에서 항상 사용하세요. 왜? 그냥 항등식의 기본 성질 자체가 그거니까. 정의는 보통 모든 식에서 모든 문제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좀 귀찮아. 맞지?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기본적인 풀이, 모든 문제에 쓸 수 있는 풀인데 좀 귀찮다고 생각을 해주고, 특정 식에서, 특정 문제에서만 좀 쉽게 풀 수 있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알았죠? 제일 대표적인 예시 한번 들어보자. 계수비교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뭐 있겠어?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가볼까? a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는 뭐래? 3x의 제곱에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이 있대. a는 뭐예요? b는 뭐예요? c는 뭐예요? 그냥 계수를 말 그대로 비교해주는 방법.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 괜히 줬나?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가 있어. 그게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래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치지, 이건 쓰지 마. 이건 내가 대충 쓴 거라 계속 안 맞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계수비교법을 쓰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전개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때? 너무 귀찮단 말이야. 물론 고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배운 사람들은 뭐 쉽게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런 식의 경우에 뭐 해주면 수치대법을 쓰면 훨씬 편합니다. 맞죠? x-a, x-b가 있어. 그게 만약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마이너스 4라는 게 있다고 치자. 물론 인수분해 되는 걸로 했지만 인수분해 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 그럼 뭐 해주면 돼요? x에다 뭐 넣어주면? a 넣어주면 됩니다. x에 뭐 넣어주면? b 넣어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보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전개해도 되지만 x-2가 있고 x-3이 있어. 그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찾아달래.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x에다 뭐 넣어주면? 2 넣어주면. x에다 뭐 넣어주면? 3 넣어주면 뭐 할 수 있습니다? a, b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긴 형태에서 너희들은 뭐 하러 가는 거거든? 수치대입법을 사용하러 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책 다 있지? 갑시다. 2번. 뭐 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주어져 있는 등식이 뭐 한다? 성립한다. 그때 뭐 찾아주자? a, b, c를 찾아달라.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일단 누구부터 넣어보자. x에다 뭐 넣는 게 가장 간편하겠어? 1 넣는 게 가장 간편하겠지. 왜? 우리가 찾고 싶은 미정계에서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뭐 수치대입법은 특정 계수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만 남겨가지고 그것부터 찾아가는 거. 그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수치대입법입니다. 그래서 x에 뭐 넣어보자? 1 넣었어요. 그럼 뭐 나와요? 좌변은? a 플러스 3. 우변 얼마예요? 빵.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럼 좌변을 찾아버렸네. 그러고 나서 이제 x에 뭐 넣자? 0 한번 넣어보고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보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여기서는 뭐 B 나오고 C 나오고 이런 식으로 C네. C 나오고 B 나오고 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알았죠? 답 구해보면 B가 2가 나오고 C가 마이너스 1 나온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맞죠? 오케이? 이게 이제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고 그 중에 수치대입법 사용해 본 거고 수치대입법을 무조건 쓰는 것도 아니고 계수비교법을 무조건 쓰는 것도 아닙니다. 알았죠? 오케이, 너희들이 무엇을 쓸지 너희들이 스스로 잘 파악하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이트센 RPM에서는 역시 나와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재에서는 안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자면 항등식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주로 많이 나온 거는 한 요 3개. 3개로 딱 고정시키자. 누구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게 항등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 두 번째 뭐 있어? 모든 말고 임의의.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라는 말은 랜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랜덤하게 아무거나 넣더라도 항상이라는 말이라서 결국 모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알았죠? 그래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 이것도 항등식의 표현 방법이고, 그 다음 마지막 누구?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실수 x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항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세 개 다 눈에 익혀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또 하나가 보통 RPM, 뭐라고 표현하더라, RPM에서? 뭐 어떤 x에 대하여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뭐 거의 안 쓰는 표현이라서. 알았죠? 요거 만나면 이제 뭐예요? 항등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자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2개 이상 들어가 보자. 몇 번 문제? 3번 문제 역시 지금 풀어보세요. 너네들이 좀 조용하지 않은 듯 하면서 수업 시작하면 되게 조용하구나. 난 아마 여기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선생일 텐데. 나는 사실 되게 조용하게 수업만 하는 건 나 되게 싫어하거든. 여기는 근데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노래를 불러달라고 갑자기? 수리아를 불러달라고? 야, 바이브 너무 어렵지 않니? 나 대학교 때 밴드 보컬이었어. 물론 서브 보컬. 네. 근데 내가 목소리가 살짝 두껍잖아. 원래 안 이랬거든. 원래 목소리가 되게 하이톤에다가 되게 얇은 목소리였어. 근데 강사하다가 한 4년 전인가? 4년 전 겨울방학 때 이제 겨울방학이면 뭐하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하잖아, 학생들 다. 나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전부 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2달 동안 했거든. 한 달 반쯤 지나고 나니까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그때 목을 좀 많이 다쳤어. 아팠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막 응급실 가가지고 목소리 나오게 막 뚫고 뭐 약물 맞고 뭐 그러고 수업하고 뭐 이랬었거든. 그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내 목이 스스로 목소리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찾아온 목소리가 이 보이스예요. 두툼하지? 중점에 약간 저 밑에 동굴에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원래 안 이랬는데 이렇게 꾀꼬리 같은 맑은 목소리였는데 두꺼워졌어. 허스키해지고 막 살짝. 노래도 잘 안 돼. 그래서 막 그때 밴드 보컬이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막 이제 주로 노래 부르던 게 막 체리필터 이런 거 부르고 막 티얼스 이런 거 부르고 막 이랬었는데 시주건 부르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안 나와 소리가. 큰일 났어요. 아, 그냥 가자 일단. 자, 지금 요거 유형이 이름이 뭐냐면 원래 이제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 크게 2개 만날 겁니다. 하나는 지금 항등식. 두 번째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가면 또 나와요. 어찌됐건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하면은 그 만족시켜야만 하는 그 식을 뭐 해주세요? y는의 형태로 바꿔서 대입하고 나서 문자 하나로 바꿔가지고 풀어주세요. 자, 뭐야? x-y가 -1입니다. 라는 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 라고 했거든. 그럼 뭐 하자? 얘를 y는의 형태로 바꿔서 y 자리에 뭐 합니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거든? x에 대한 양변이 전부 다 x에 대한 2차식이 되거든. 맞나요? 그리고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c에다가 그러고 나서 뭐 하래? 이제 이게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제는 문자 하나만 남았으니까 뭐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바뀌는 거야. 항등식 문제가 됐죠. 그럼 이제 뭐 해주시면 돼요? 방법은 뭐 몇 가지 있겠지. 제일 쉬운 거 하자. 제일 기본적인 거 하자. 뭐 하자?
전개해주면 되겠다. 그치? 됐죠? 네.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이 하나의 문자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게 더 깔끔하든.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일단 전개합니다. ax제곱에 플러스 x의 1차의 개수 2x 더하기 b. 뭐래? 2a 더하기 b. 그 다음에 상수 a, b, c의 합. 되었죠? 뿅. a는 얼마? 1. a가 1이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4. c는 얼마? 3. 땡큐. b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 했나?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참수에서 또 만납니다. 어떠한 1차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이 참수의 최대치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너네가 좀 이제 약하거나 조금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4번인데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얘들아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x에 1 넣습니다. 이게 저쪽 학원의 저쪽 지역의 특징이긴 한데 이게 애들이 내 말을 무조건 맹신만 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개수의 합을 물어보면 뭐만 해? 그냥 1만 넣을 줄 아는 거야.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알았죠? 여기는 뭐 잘 할 것 같기는 한데 이 x에 1을 넣었을 때 개수의 합이 나오는 거는 전개식에 대하여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1의 몇 승이야? 10승이야? 그게 뭐가 나오는데 a0 더하기 a1x 더하기 다다다다닥 해서 a 어디까지? 10 x의 몇 승? 10승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구하는 게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점점점 해서 a10까지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뭐 하는 거야? x에 1을 넣는 겁니다. 그치? 그래야 뭐가 나오거든? a0, a1이 나오거든. 근데 이런 문제 있잖아. 조금 바꾼 거. 어떤 거? 비슷해. 근데 우변이 어떻게 돼 있는 거? 살짝 장난칩니다.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로 갈까? 더하기 2로 가자. 몰라.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 뭐 한다고? 뭐 미쳤나 봐. 왜 이래? x 뭐 한다고?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a10까지 구하세요라고 하면 x에 뭐 넣어야 되겠냐? 왜 또 2로 썼어 지우고? x에 뭐 넣어야겠냐? 그렇지. 0을 넣어서 얘를 1로 만드는 게 목적 아니니? 그렇지. 무조건 x에 1 넣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는 잘 할 것 같고 하나 더. 가끔씩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걸 물어봤다. 뭐 해야 돼? x에 뭘 넣어서? x에 뭘 한 번 더 쓰는 거야 그냥. x에 뭘 넣어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뭐 해줘요? 부호를 홀수 번째 것들은 뭘로? 마이너스로 맞춰주지. 그리고 나서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홀수 번째가 사라지면서 짝수 번째만 남을 거고 빼주면은 짝수 번째가 사라지면서 홀수 번째만 남을 거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얘도 구할 수 있고 누구도 구할 수 있고 이 녀석도 구하러 갈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네,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뭐 요 정도는까지는 너희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요거는 설명을 안 할 테니까 먼저 풀어봐. 6번 먼저 풀어보세요. 6번. 음. 어. 다 기억하지?
잘하네. 자, 6번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립제법. 이제 이거 무슨 조립제법? 연속해서 조립제법 여러 번 쓴다 그래서 연조립제법이라 부르지 보통.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을 누구로? 2로 조립제법 몇 번 하시면 돼요? 뭐 3번이든 4번이든 하시면 됩니다. 맞죠? 필요 될 때까지. 가자. 1, 2, 3, 뭐야? 6, 5,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뭐야? 상수항 D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알고 있지? 있지? 더 안 해도 되겠죠? 앞쪽 애들이 잘 해가지고 뒤쪽 애들은 확인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번 더 2, 1, 2, 7. 얘가 뭐가 되고 B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A가 돼요. 야,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왜? 왜 A, B, C, D 이렇게 돼? 를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물론 학교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가야 조금 더 응용하고 조금 더 응용하는 문제들을 이해를 하고 응용해서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이 뭐가 되는 거야? 괜히 지웠네. 좀 불러줘봐 이따가. 처음에 얘를 뭐 해주면 x-2로 묶어줍니다. 가지고 있는 놈들은 뭐 하게 되고 묶여 들어가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묶인 채로 들어가게 되고 x-를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구만 d만 밖에 남고 얘가 바로 뭐야? x-1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번에는 한 번 더 뭐 하자? 그 몫을 한 번 더 뭐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x-를 나눠봐. 나눈다란 말은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누구누구 ax-이 들어가고 b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했어? c 들어가지 못했어. 지금 내가 누구만? 첫 번째 나눗셈의 목들만 뭐 한 거야? x-를 한 번 더 나눠줍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나머지가 c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맞지? 이해하고 가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가 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넘어간다? 되게 중요한 거. 누구로 가냐면 나머지 정리로 갈 겁니다.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나머지 정리. 방식을 그렇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러 가는 거다. 그렇지? 자, 뭐다? 다항식 fx가 있어요. 누구로 나눈? x-알파로 나눈 누구?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뭐다? f 알파. 맞지? 왜? 왜인지는 역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누는 식이 x-알파예요. 그리고 몫은요? 몰라. 나머지는요?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항만 있을 거야. r이라고만 쓰자.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라고? r만 구하고 싶어.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r이야. qx 궁금 안 궁금? 안 궁금합니다. 그러면 뭐 해주세요? 궁금하지 않은 미지수들을 사라지게 하는 x 누구? 알파를 넣어버리는 거지. 양변에 뭐 넣자? x에 알파를 넣어서 f알파가 나오고요. 우변은요 r이 나옵니다. 일종의 어떤 방법이야? 얘가 무슨 식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아무거나 넣었습니다. 또는 내가 찾고 싶은 미정계수 r을 찾는 누구야? 미정계수 찾기 문제다. 그치? 근데 그 미정계수법을 쓸 수 있는데 항등식이라서 미정계수법은 누구누구? 계수 비교법을 쓰거나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는데 그중에서 누구 쓴 거예요 지금? 수치대입법을 써서 r이라는 미정계수를 찾고 있는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오케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풀어볼 거냐면 7번 같은 거 내가 안 풀어도 되겠지. 바로 저 뒤로 한번 넘어가 보자. 저쪽 뒤에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 쉬운 거 하나 하고 갈까? 그냥 어려운 거 바로 풀까? 마음대로 하라고? 알았어. 41번 풀어보소. 너무 훅 갔나?
41번입니다. 다항식 fx예요. 풀면서 들으세요. 풀이한 거 아닙니다. 2차식으로 나눕니다. 나머지 정리부터 무조건 떠오르시면 안 되죠.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나눗셈의 관계 식을 쓰고 그 식을 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알았죠? 아야. 색깔 좀 잘 보이나? 했어? 응. 초점이 안 맞네. 되었는가? 네. 자, 첫 번째. 나누어지는 식 fx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뭐 해요? 2차식으로 나눕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 다시 해보면은 조립제법이나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직접 나눗셈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누는 식 혹은 나누어지는 식을 모르니까 뭐 해줘야 돼?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뭐 하고 가자? fx가 있어. 뭐 해줘? 예. 미리 센스 있게 인수분해 해주면 더 좋고. 그치? 몫은요? 몰라. 나머지는요? 4. 한 번 더 fx를 뭐 합니다? 예. x-3, x 플러스 1. q2x. 역시 몫은 몰라요. 나머지는요? 세 번째.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요 녀석. x-2에 x 플러스 1, q3x. qx.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자,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습니다.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는 얼마? 1차식이다. 그치? 그래서 내가 ax 플러스 b를 써봤어. 자, 내가 쓴 식이 무슨 식이에요 지금? 나눗셈의 관계식인데 나눗셈의 관계식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어떤 항등식에 대하여 보이나? 슬림하지가 않아서 내가 보이냐? 안 보이지? 자, 항등식이다. 그치? 그럼 항등식인데 여기서 뭐 해달래? 항등식을 이루고 있는 특정 두 개의 미정 계수들을 찾아달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은? 특정 계수 A, B를 찾고 싶어. 그래서 뭐해? 계수 비교법을 써도 되고 수치 대입법을 써도 되겠지. 근데 계수 비교법을 쓰자는 fx도 몰라 q도 몰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너무 귀찮아져. 또는 불가능하거나. 맞지?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계수 비교법이 아니라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러 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궁금하지 않은 미정계수 또는 식 누구야? qx를 사라지게 하고 싶어. x에 뭐 넣자? 2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결국 x에 2를 넣었어. 우리가 찾아왔어야 되는 거는 뭐다? f2. 그걸 여기 어디 갔어?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찾으세요. 계산 생각합니다. 그럼 우변은 뭐 나와? 2a 플러스 b. 두 번째 x에 뭐 넣어주셔? 마이너스를 넣어주셔. 그럼 좌변은 f-1. f-1도 위에서 찾아왔었어야 돼. 그거 어디서 찾아? 두 번째 식에서 찾아왔으면 됐겠다. 그치? f-를 찾아주세요. 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거 이제 뭐 해주시면 됩니다.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둘이. 알았죠? 계산은 생략할게요. 얼마냐? 이거 4냐?
연립은 당신들이 하세요. 계산해주면 A는 3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 나오겠는데? 응, 아니야. 계산은 너희들이 하세요. 알았죠?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어려워져 볼까? 누구 갈 거냐면 쉬운데? 50번. 43번 두 개 하자. 43번, 50번 두 개입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어. 칠판을 왜 이렇게 벽에 딱 붙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슬림한 쌤들이 붙으면 보이겠지? 항 이거 살이 너무 쪘어. 아, 너네 수업이 몇 시까지야? 50분? 30분 나왔네. 갑시다. 이게 아니네. 자, 50번부터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2예요 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일단 너희들은 뭘 쓰고 시작해야 돼? 1차식으로 나눠서 땡큐기는 한데 몫에 대한 얘기를 했네. 그러다 보니까 뭐야? 만약에 qx를 구하고 싶으면은 조리제법. 근데 조리제법 쓰고 싶으면 나누어진 식 fx가 주어져 있을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또 관계식. 근데 두 번째 식, 여기는 보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얘기하네. 이거는 고민하지 말자. 뭐? 나머지 정리를 쓰라는 말입니다. 맞죠? 됐죠? 다음 세 번째. Q에 뭘 해보래? 1차식으로 나는 또 뭘 구하래? 나머지만 구하래. 또 뭐 하자? QX도 다한 식이겠지. 그럼 뭐 해줘야 돼? 나누어지는 식에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 누구? 2를 넣은 값을 찾아볼래? 이거다, 그렇지? 그럼 뭐 해주면 돼? 아, 우리는 여기에서 x에 뭘 넣어왔었어야 되네? 2를 넣어왔었어야 되네. 아, 근데 뭐가 문제야? F2를 모르는 게 문제야. 그래서 바로 방금 위에 그 사이에 뭘 써놨어? F2를 구해놨습니다. 맞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그래서 Q2 얼마요? 마이너스 1 되겠네. 알았죠? 이것도 이제 학교 시험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 정도는 거의 뭐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43번 풀어보라 했었지. 43번 갈 건데 43번은 뭐야? 3차식을 나눈 나머지래. 나머지만 물어보고 있기는 하지만 땡큐지만 근데 3차식을 나눴어. 나머지 정리 쓰면 됩니다? 안 됩니다? 1대는 쓰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건 뭐야? 일단 내가 쓰다 만 거 이거. 누구? 나눗셈의 관계식을 찾고 가는 건데 근데 뭐 해달래? 나머지만 물어보니까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차 또는 그 이하거든. 그래서 2차식의 형태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A, B, C 찾으러 가자. 이 얘기잖아. 나눗셈의 관계식을 썼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이고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A, B, C만 찾아주세요. QX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QX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식이 여러 가지 나오니? 네. 몇 개까지 나와요? 3개 넣을 수 있겠네. 그러면 미정계수 몇 개 남아있으니까 A, B, C 3개 남아있으니까 연립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겠다? A, B, C를 찾을 수 있겠다. 맞니? X에 뭐 넣어줍니다? 빵. X에 뭐 넣어줍니다? 1. X에 뭐 넣어줍니다? 마 1. 빵 넣어주면 빵은 빵 더하기 C. 그 다음에 X에 뭐 넣어줘요? 1 넣어주세요. 1 넣어주면 좌변은 4. 우변은 뭐예요? 얘 때문에 뭐 하고? 얘는 사라지고 쟤만 남습니다. 누구? A 더하기 B 더하기 C. 물론 C는 빵이라서 A 뿔 B만 4. 그 다음에 마지막 X에 뭐 넣어주세요? 마 1. 이 뭐요? 1 마 1 마 1 1. 빵이네. 우변 뭐예요? 얘 때문에 사라지고 얘는 뭐야? A 빼기 B 더하기 C. 물론 C 빵이에요. 그래서 A, B 찾을 수 있겠다. 그렇지? A는 얼마? 2. B는 얼마? 2. 뭐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C 빵. 됐죠? 나머지 답은 뭐야? 2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나오겠네. 답은 4번. 자, 그럼 여기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 2단원에서 첫 번째 어려운 게 몇 번이냐면 45번입니다. 자, 시간 좀 충분히 줄 테니까 잘 한번 풀어보세요. 분명히 방학 때 했을 때도 어려웠었을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해줬을 겁니다. 잘 기억해서 해보세요. 방금 4에 3번은 지워도 되지? 조금만 지워놓지. 질문 풀었어? 오. 똑똑하구만. 잘 기억하네.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라서 하셔야 돼요, 사실. 나중에 학교시험 나오거든. 그치. 했니? 모르겠어.
자, 시작해보자. 자, 첫 번째 내가 지금 시작하는 풀이는 쓰지도 마세요. 틀린 풀이 먼저 씁니다. 일단 얘를 보면은 어머 x에 -1을 넣고 싶다, 그치?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많이 풀어요. 시도는 좋아. 근데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게 뭐잖아.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뭐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만 구한다 하더라도 나 미지수 몇 개예요? 3개거든. 근데 식이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오잖아. 연립을 통해서 풀 수 있다 없다? 운 좋게 계수가 맞춰지지 않는 이상 못 풀어요. 맞죠? 이거는 지금 잘못된 풀입니다. 누가 잘못됐어? 첫 번째 풀이가 잘못됐어요. 얘는 분명히 나머지 정리를 쓰라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2차식인데 그걸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얘는 이 식을 그대로 온전하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얘가 방금 풀었던 43번처럼 인수분해가 서로 다른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맞을 수 있어. 얘도 물어보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맞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역시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던가 혹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나는 일단 보통 나눗셈 관계식을 웬만하면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써주기는 할게. 의미는 없어요. 뭐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얻어올 건 뭐다? 그냥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누가 된다? 나머지는 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그 사실만 기억을 하자고. 그리고 나서 어디서부터 출발? 괜히 이렇게 밑에다 썼대. 마지막에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을 잘 봐. fx는 뭐가 된다? 이 제곱이었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어 보자. 몫은 뭐가 되고 qx 나머지는 뭐가 되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 b, c 찾으러 가야지. 근데 얘를 어떤 형태로 살짝 바꾼다고 얘들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처럼 써보자.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x 더하기 2에다가 곱하기 qx 얘가 몫이 되면 되나? 안 되지. 왜요? 2차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나눗셈은 틀렸어. 그럼 뭐 해줘야 돼?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하는데 요거 잠깐만 하고 갈게. 초딩 때 배웠던 거예요. 123을 5로 나누면 나머지 몫은 24고 나머지는 3입니다. 라는 거를 관계식을 써주면 123은 뭐야? 5 곱하기 24 더하기 3입니다. 맞죠? 이 식이 뭐예요? 초딩 때 불렀던 검산식이라고 했던 거. 우변 거 계산해주면 123 나오니? 네 맞아요. 그럼 나눗셈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잖아. 그때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야 그러면 선생 123을 5로 나누었을 때 23이라고 해서 8로 하면 이것도 나눗셈 맞는 거 아니야? 왜? 123은 5로 나누면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8이야 라고 해봐. 계산해봐. 123은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그럼 이게 나눗셈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맞는 식으로 고쳐주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얘들아 뭐 때문에 지금 틀렸다라고 얘기하니?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더 크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받아들여 주냐면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더 크게 되면은 나눗셈이 틀린 게 아니라 나눗셈이 덜 끝났다고 생각해서 누구만 더 해줘? 8만 한 번 더 나눠줘봐. 그러면 얘 가지고 뭐 해주는 거야? 뭐 해주는 거야? 나눗셈이 제대로 끝납니다.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봐. 2차식으로 나눈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데 나머지가 아직까지 차수가 높아. 그럼 뭐 해줘? 한 번 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마 방학 때 거의 약간 외우듯이 하고 있는 애들은 보면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하고 있을 거야. 알았지? 곧 뭐 할 준비? 묶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알았지?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가 되는데 선생? 그 이후를 알고 있으니까 하는 작업이지. 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다. 그럼 몫은 뭐가 돼? 일단 x 플러스 2 곱하기 qx 들어가고 누가 들어오고 플러스 a 들어오고 남아있는 나머지. 이게 뭔데? 얘가 바로 x-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 뭐 붙여놓는 거야? x-1. 그 영문은 알고 갑시다. 정확하게. 알았죠? 그런 식으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잘하는 애들 많구만. 요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 번 더 뭐 하는 거라고? 이거 여기에 묶어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뭐 해줘?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서는 몰랐고 여기서 찾아서 거꾸로 쓸어 오는 거예요. 원래는. 알았니? 예. 그럼 이제 마지막 누구 하나 남았어? 미지수 하나 남았잖아.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행할 수 있는 작업이 뭐겠어? 얘 쓰는 거지. 뭐. x에 뭐 넣기?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됩니다. A 나올 거예요. 알았죠? 이하 과정을 생략해도 되겠지. 잘하네. 오케이, 선민 씨 이제 기억할 수 있겠어요? 대답이 이상한데? 의심스러운데? 자, 그러면 한 번 더 풀어봐야지, 그지? 저주 뒤에 있을 거 없어. 왜? 졸리다고? 갑자기?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저거. 아, 쉣, 없다. 패스하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 끝났네. 누구만 좀 남았냐면 이제 인수정리 하나 남았는데 너네 인수정리 됐다 중요한 거 알지? 근데 인수정리가 중요한 건 언제부터 인수정리가 중요해지냐면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나누어 떨어지는 독특한 상황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나중에 너희들이 활용 문제로 넘어가면은 그때 많이 사실 중요해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인수정리는 딱 하나,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데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다.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게 중요해지냐면 이거를 기억해놔야지. 가자. 마지막 인수정리. 아이 숨차. 인수정리는 뭐다? fx를 뭐 해주소? x-알파로 나누요. 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원래는 f알파인데 그치? 근데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했잖아. 맞죠? 나눈 면 뭐 한다? 나누어 떨어진다. 에이 몰라.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얘기야. 근데 다시 그 나머지가 우리 f알파라는 건 나머지 정리해서 했잖아. 그럼 나머지가 f알파입니다. 근데 나머지가 뭐가 나와요? 0 나와요. 오케이? 그 두 개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얘가 중요하거든. 뭐? 다항식 fx는 뭐 한다? x-알파를 뭐 한다? 인수로 갖는다. 이 표현. 나중에 너희들이 항등식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면은 이 인수 정리 됐다 많이 쓰입니다. 알았죠? 그 녀석 하나 풀고 심화 문제 하나 풀고 그리고 잘 하면은 거기서 맞춰줄게. 알았지? 알았지? 일단 14번 먼저 풀어보세요. 그 문제가 어디 있더라? 내가 어디다 넣어놨는데. 참고로 14번은 풀이는 안 합니다. 너희들 하세요. 옛날에 했던 문제. 어이야야. 자, 그 14번이었지. 14번 다 하면 요거 하나 더 풀어보세요. 두 개 하자, 두 개.
저 최계수라고 쓴 거는 최고 최계수, 최고 최계수. 이 두 개입니다. 네, 14번 다음에 저 두 개요. 저 두 개 잘 풀면은 마칠게요. 하하. 네. 갑시다. 하나는 모의고사 평가원일걸? 하나는 학교 시험이고. 갑시다. 무엇을 만족하는. 그 만족하는 것은 항상. 그래서 어떤 항등식 문제에서 다항식 fx를 찾아주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반드시 뭐부터 찾고 시작하세요? 차수부터 무조건 찾고 시작하세요. 알았죠? 근데 그 두 번째 파트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인수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선생들조차 인수 정리를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인수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인지를 빨리 판단을 하고 쓸 수 있으면 인수 정리를 쓰세요. 근데 만약에 인수 정리를 못 쓰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 수학 상에서는 인수 정리를 쓰는 게 핵심이겠지만 수투 이런 데로 가면은 인수 정리를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계수 비교. 알았죠? 간다. 일단 차수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럼 뭐부터 찾아달라고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차수부터 찾으러 가는 거야. 차수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고요. 이 두 문제를 내가 둘 다 하자라고 한 이유가 차수 찾는 방법이 달라서. 그럼 차수를 찾아보자. 뭐? 얘 일단 처음에 뭐 해줘? fx를 몇 차식이라고 가정을 할까? 1차식이 아니라 n차식이요. 알았죠? n차식이라고 생각해봐. fx 몇 차? n차. 앞에 x 더하기 7 몇 차? 여보세요? x 더하기 7 몇 차? 1차. 1차식에다가 n차식을 곱하면 몇 차식이 돼? 차수만. 3n? n 뭐? 그래서 n 플러스 1차가 되죠. 맞죠? 우변 갑니다. 얘 몇 차? n차. 얘 몇 차? 1차. 선생. 똑같잖아. 그럼 이미 이건 똑같다는 말은 이대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방법 쓰러 가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차수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수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이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실패했어. 그럼 못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 쓰러 갑니다. 어떻게? ax n승으로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 식 x 더하기 7입니다. 두 번째 식 f에다 2x 넣어봐. x 대신에 2x 넣어봐. 뭐야? 왜요? 곱하기 a 곱하기 2의 n승 x의 n승으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럼 좌변은 최고차가 뭐가 돼? a 2의 n승 x의 n 더하기 1. 됐니? 자, 우변 가자. 어때? 8x에다가 fx 더하기 1 a의 x 더하기 1의 n승. 자, 최고차 한 가자. 뭐야? a 8 x의 n 더하기 1승. 오케이, 나왔네. n은 얼마예요? 3차식이에요. 그러면 fx는 2의 n승이 8이 돼야 되거든. 2의 3승. 그래서 n이 3. 그럼 이제 fx는 몇 차식? 3차식이니까 만약에 미수를 잡는다 치면 어떻게 하면 돼? ax 3승, bx 제곱, cx 더하기 d. 미지수 몇 개? 4개. 그러면은 연립을 4가지 식을 얻어서 해도 되고 그건 이제 개수비교법으로 들어가는 걸 거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인수정리. x에 뭐 넣어봐 얘들아. x에 뭐 넣어봐. 여기 식에다 x에 뭐 넣어봐. x에 뭐부터 넣는 게 좀 편해 보여. 0이나? 마치. 그렇지? x에 마이너스 7 넣고 x에 0 넣어봐. x에 마이너스 7을 넣었어요. 좌변은 빵. 우변은 마이너스 56 나오는데 그건 의미 없고 f에 뭐가? 마이너스 6이 0이라는 거 얻었다. 그치? 두 번째 x에 0 넣어보세요. 빵.
얘도 7. 빵 돼야지. F빵. F빵이 얼마? 빵. 인수 2개 찾았네? 그럼 이제 X에 뭐 넣으러 가는 거야?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 없어? 더 찾아봐. 이제 F-6이 0이라는 거 찾았어. 맞지? F-6이 여기서 나오기는 했지. 그럼 여기도 넣을 수 있잖아. X에 뭐 넣어봐? 마이너스 3도 넣어봐. 좌변은 뭐 나와요? 4 곱하기 F-6 빵. 좌변은 빵이에요. 우변은요. 얘 의미 없고 얘 F-2도 빵이 나와요. 마지막 얘. 그러고 보니까 이거 최고차에서 1이라 했으니까 1로 했었으면 더 쉽겠다. 그렇지? 괜히 A 했네. 아무튼 얘는 뭐예요? F빵이 여기서 나왔었지. 그럼 F빵이 어디서도? 여기서도 나와보자. X에 뭐 넣자? 마이너스 1 넣어주세요. 그렇게 4개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럼 좌변이 F-2가 되고 우변 또 빵이거든. 에? 에? 아 끝났구나. 아 미안. 이거는 의미 없다. 그치? 그럼 fx 나왔잖아. 아까 식 4개라고 한 거는 내가 a로 해버려서 4개고 b, c, d만 찾으면 되지. 식 3개만 있으면 됩니다. fx는 뭐예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6이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죠? 요게 이제 가장 킬러 문제. 요거 숙제로 풀어보세요. 알았죠? 한 번 더 차수 찾고 인수 정리 쓰시면 됩니다.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럼 여기서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아직까지 너네가 제대로 못하는 문제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여기가 아니라서 할 수 있을려나 어쩔려나 그건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는 보면서 판단해보죠. 일단 숙제 해오면은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서 아마 말레 PM이라서 이거 쉬워가지고 아마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 나오면은 숙제 풀이하면서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고들 했어요. 부자는 다 풀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봐서 이따가 카톡 보내줄게. 다 풀까? 잠깐만 있어봐. 다 풀 수 있지 않겠니? 그치? 다 풀 수 있대. 몇 개야? 100문제가 넘는데? 130문제인데? 1번부터 110번까지만 한번 해봐요. 알았지? 최종 점검인가 그거는 빼고. 숙제 1번부터 110번까지. 그리고 오늘 말고 월요일 정도까지 해서 오늘 내일이나 월요일까지 해서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숙제 공지해 줄 거니까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되고 혹시 카톡 안 되시는 사람 수지 없어? 다 있네. 그냥 카톡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PC 카톡만 되는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숙제할 때 항상 PC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들 했어요.